매주 금요일 이 시간은요, 연예의 뉴스 듣는 시간입니다. 우리 연예 할까요? 이 코너 함께 하실 두 분, 시사평론가 겸 영화배우 남태우 배우, 그리고 테나시아의 김하진 기자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아니 오늘 남태우 배우님 표정이 밝아요? 네, 밝습니다. 네, 네. 왜 밝죠? 제가 YTN에 출입을 한 지가 한 반년이 됐는데요. 네, 지났는데 오늘 그 스페셜 또 진행으로 손수호 변호사가 저 유리창 바깥에서만 보다가 안에 또 계신 것을 제가 미리 알고 네. 알고 상암동 전체를 돌면서 예, 우체국에 가서 배우 출연 계약서도 한번 보내드리고요. 네. 돌면서 그 상암동 주민들 위한 주민 편익 시설 목욕탕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서 목욕 재개를 하고 빨리 말하세요, 좀 빨리. 깔끔하게 해가지고 오늘 왔습니다. 아, 끝입니까? 예. 아니 뭐 소문에는 오늘 이동영 작가 없다고. 네. 노래 연습을 좀 많이 해왔다는 소문이 좀 있던데. 많이 하진 않았고요. 다만 이제 뭐 몇 곡. 재지만 없다면 뭐 나오는 대로 쭉 할 수 있을 것으로. 잘 부르시거나 그 반응이 좋으면 제가 제지하지 않겠습니다. 두렵네요. 알겠습니다. 네. 혹시 김 기자님도 노래 준비해 오셨나요? 아니요, 저는 노래 담당이 아니라서. 네. 근데 진행자가 시키면 하는 거 아시죠? 안 합니다, 저는.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실 좀 밝게 웃으면서 흥겹게 이야기를 좀 나누면 좋을 텐데 안 좋은 소식으로 시작해야 될 것 같아요. 밴드 봄, 여름, 가을, 겨울의 전태관 씨가 무려 6년간의 신장암 투병 끝에 어젯밤 세상을 떠났습니다. 사실 저희도 이 소식을 전해드렸어요. 한 2달 전이죠? 10월에 30주년 소식 전해드렸잖아요. 그렇죠. 네, 기억하실 텐데. 그런데 이제 이번에 이 안타까운 소식을 전해드리려니 저도 참 마음이 많이 무거운데 연예계가 큰 슬픔에 다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기자님. 네, 아무래도 지난 27일 밤에 김종진 씨가 글을 올리면서 별세 소식이 알려지게 됐는데요. 많은 동료 가수들도 자신의 SNS를 통해서 추모 물결을 잇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전태관 씨를 아시는 분도 많이 계시지만 또 봄, 여름, 가을, 겨울도 뭐 아는 분 많이 계시잖아요. 좋아하는 분도 많고. 그런데 또 젊은 층에서는 좀 생소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남 배우님께서 이 전태관 씨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어떤 아티스트인지 좀 소개 좀 해주시죠. 네, 이분이 62년생입니다. 네. 그래서 굉장히 짧은 생을 사셨는데요. 신일고 서강대 경영학과를 졸업한 뒤에 고 김현식의 밴드 김현식의 봄, 여름, 가을, 겨울 노래도 있었죠. 여기서 이제 첫 선을 보이고 88년에 2인조 김종진 씨와 전태관 씨 두 분이 사람들은 모두 변하나 봐, 어떤 이의 꿈, 10년 전에 일기를 꺼내며 아웃사이더, Problem My Life 이런 명곡들 다 명곡이네요, 진짜. 그렇죠. 네. 지금 굉장히 철학적인 내용도 많으면서 또 흥겹고 그래서 이분들이 굉장히 많은 사랑을 받았고 특히나 김종진 씨와 전태관 씨의 우정이 대단했다고 할 수가 있죠. 전태관 씨가 아플 동안에 김종진 씨가 활동을 의도적으로 또 좀 활동을 하지 않고 나을 때까지 기다리고 30주년 또 앨범 내려고 노력하고 이런 모습들 통해서 굉장히 아름다운 모습의 밴드, 그리고 지금 추모 열기가 대단한 걸로 봐서 전태관 씨의 삶이 그렇게 쓸쓸하지 않았다, 아름다운 삶이었다라는 걸 간접적으로 알 수 있게 됐죠. 사실 남 배우님은 이제 연령대를 볼 때 이 봄, 여름, 가을, 겨울의 전성기를 함께 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예. 혹시 제일 기억에 남는 노래가 뭡니까? 거의 다 제가 아는 노래들이죠. 대부분 아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했던 노래는 사람들은 모두 변하나 봐. 요걸 좋아했죠, 옛날에. 이렇게 바로 시작을 하는 거군요. 노래. 아니요, 이제 여기 한 소절 정도만. 노래를 부르고 싶다는 그런 메시지입니까? 약간 이제 도입부. 한번 좀 진행을 해보고. 길을 닦아보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예를 들어 이게 매립된다든가 이러면 제가 피하고 아니면 또 가고. 사실 전태관 씨가 이제 세상을 떠나기 전에 이제 8개월 전에 아내도 역시 암투병 끝에 세상을 떠났잖아요. 네, 지난 4월에 아내를 세상을 보냈는데요. 그때 당시에 전태관 씨도 굉장히 투병 중이어서 몸이 많이 안 좋은 상태였어요. 그런데 빈소에서 그 모습을 본 동료 가수들이 전태관 씨의 건강 상태도 많이 안 좋다는 것을 직접 눈으로 보고 그래서 30주년 헌정 음반을 같이 만들자고 의기투합을 해서 이번에 나오게 된 겁니다. 방송계에서도 지금 이 전태관 씨에 대한 추모 물결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여러 프로그램에서 전태관 씨를 이제 추모하겠다라고 지금 계획을 밝히고 있고, 저희도 활기차게 웃고 즐기는 말씀을 드리면 더 좋겠습니다만, 그렇지 못한 상황에서 전태관 씨가 남긴 노래를
추모곡을 한번 좀 여러분께 들려드리면서 저희도 추모의 감정을 한번 좀 표하는 게 어떨까 싶은데. 네. 남 배우님 좀. 네, 제가 고민을 좀 해봤는데요. 이 노래 자체는 좀 흥겹다고 할 수 있습니다만. 네. 봄, 여름, 가을, 겨울이 가졌던 인생에 대한 철학. 이런 것들을 가장 잘 담고 있기 때문에. 이 노래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추모곡이니까 웃음기는 빼고 좀 해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네. 세상에 이처럼 많은 사람들, 세상에 이처럼 많은 개성들, 저마다 자기가 옳다 말을 하고 꿈이라 이런 거라 말하지만 나는 누굴까, 내일을 꿈꾸는가, 나는 누굴까, 아무 꿈 없지만 나는 누굴까, 내일을 꿈꾸는가, 나는 누굴까, 혹 아무 꿈. 이게 일단 좀 고인에게 제가 좀 사과의 말씀 드려야 될 것 같아가지고. 저는 진지하게 불렀습니다. 그래요? 진짜. 근데 이게 좀 조용한 노래를, 잔잔한 노래를 택하셨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라고 원래. 좀 생각이 좀 들고, 뭐 나쁜 의도로 한 게 아니니까요. 그럼요. 이분들의 철학을 제가 잘 구현하려고 노래한 거고, 원래는, 제가 아까 좋아했던 거. 사람들은 모두 변하나 봐. 그래, 모두 변했으니까. 이런 노래도 있죠. 알겠습니다. 이게 참. 벌써 두 곡을 부르셨는데 전태관 씨 투병 끝에 세상을 떠난 전태관 씨의 명복을 빌겠고요. 앞으로 이제 또 여러 그 방송 프로그램에서도 추모하는 내용들을 이제 방송한다고 하니까요. 함께 또 시청하시면서 다시 한번 고인의 명복을 빌면 좋겠습니다. 네. 연예계 사건 사고 이슈로 넘어가겠는데 더 이스트라이트가 맞습니까? 네, 맞아요. 네, 이스트라이트. 네. 폭행 사건이 있었잖아요. 폭행 당했다라고 주장을 한. 네, 지난 10월에 멤버 이석철 씨와 이승현 씨가 형제거든요. 이 두 사람이 이제 소속사 대표와 또 프로듀서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폭로를 하고 팀을 탈퇴하면서 고소를 진행한 상황이었습니다. 대표가 유명하잖아요. 네, 많은 명곡을 만든 김창완 작곡가이고요. 그리고 또 이번 반박 기자회견에는 김창완 회장과 더불어서 이정현 대표, 또 전 멤버, 더 이스트라이트의 전 멤버였던 이은성 군과 정사관 군이 같이 나와서 반박 기자회견을 했는데요. 전혀 이석철, 이승현 형제와는 전혀 상반된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첨예하게 지금 대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떤 주장을 하고 있나요? 우선 이석철, 이승현 형제는 지금 소속사 대표 그리고 김창완 회장이 폭행을 교사하고 방조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주장을 하고 있고 또 문영일 프로듀서에게 수차례 폭행을 당하고 감금 외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미디어라인 측 그러니까 김창완 회장과 이정현 대표의 경우에는 전혀 폭행 사실을 알지 못했고 그러니까 방조한 사실도 없다 혐의를 부인하고 있고요. 그리고 문영일 프로듀서가 폭행한 것도 사실 어떤 약속을 지키지 않은 체벌 정도의 그렇게 무겁지 않은 폭행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체벌이 폭행 아닙니까, 남 배우님? 그렇죠. 지금 보면 폭행 사실이 있었던 것 같은데 쌍방의 주장이 다릅니다. 이 형제가 처음에 얘기를 해서 화제가 일이 커졌죠. 그러면서 김창완 회장도 좀 인지하고 있었던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꽤 시간이 흐른 후에 김창완 회장 쪽에서 반박이 이제 벌어지고 이 과정 속에서 지금 진실 공방으로 이어지고 있는. 근데 어쨌든 해석의 여지가 좀 다르긴 하나 경중 차이가 있기도 하지만 폭행이 있었던 건 사실인 것 같아요. 네, 폭행이 있었던 것은 전 멤버들 이번 반박 기자회견에 참석한 멤버들도 맞은 적이 있다고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석철, 이승현 군이 말하는 것처럼 뭔가 그 프로듀서가 괴물처럼 보도가 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냥 꿀밤 정도의 네, 그 정도의 체벌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서 전혀 다른 이야기예요. 아니 이거 좀 꿀밤이라고 주장을 하지만 지금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측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야구방망이 마이크 대 새로 된 철제 마이크 대 철제 봉걸레 자루 등으로 때려서 맞았다. 이런 주장인데 너무 다르네요. 이쪽 형제 주장은 거의 양진호 회장급에 정말 그 정도 폭행이 있었던 것처럼 얘기가 돼 있고 이쪽 다른 멤버들은 뭐 조금 체벌 정도는 있었지만 꿀밤 수준 정도였고 그거 끝나고 나면 서로 정겹게 웃기도 했기 때문에 폭행이라 보기 어렵다 이렇게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 과정에서 경제적 이해관계가 좀 상당히 얽혀 있는 것 같아요. 이쪽은 굉장히 많은 비용을 들여서 이 그룹을 만들어야 했다는 입장이 있고 또 형제들 입장에서는 도저히 이 폭행을 참을 수 없다는 입장이 있고 또 다른 멤버들 입장에서는 약간의 문제가 있었다고는 하더라도
들어간 비용, 자기들의 노력이나 이런 걸 생각했을 때 형제들이 이렇게 함으로 해서 우리가 팀 해체해야 되니까 굉장히 손실이 크다. 이런 쪽의 입장이다 보니까 3자가 조금씩 경제적 이해관계에 따른 입장차가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양측의 입장이 워낙 참 대립하다 보니까 결국은 법원에서 판결이 나와 봐야 그때 네. 이제 객관적인 어떤 판단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이제 그 다음 이슈인데요. 이거 광희. 방송인 광희 씨라고 해야 되나요? 뭐 가수라고 해야 되나요? 이제는 방송인이라고 해야 할 것 같고요. 네. 네, 지난 시간에 이제 저녁 소식 전해드리면서 네. 이제 화려하게 예능 프로그램을 통해서 복귀한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 그 예능 프로그램 때문에 지금 굉장히 무리를 빚고 있는데요. 광희 씨가 아니라 전지적 참견 시점. 네, 그렇죠. 광희 씨가 아니라 매니저가 이제 과거 학창 시절에 네. 이제 친구들을 괴롭혔다는 그런 폭로글이 나오면서. 이게 단순히 괴롭힌 정도가 아니라는 폭로도 있어요? 네, 레슬링 기술을 써서 귓볼이 찢어졌고, 그리고 복도에서 만나면 뒤통수를 치는 등 지금 그 폭로하고 있는 그 네티즌은 굉장히 마음의 상처를 아직까지도 갖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네네. 그런데 그 예능 프로그램이 매니저와 스타의 일상생활을 보여주고 또 매니저가 없이는 진행이 안 되는 예능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더 화제가 됐고 이 글이 또 어떤 광희 씨의 하차까지로도 이어지고 있어서 네, 굉장히 많이 주목했는데요. 처음엔 사실 그 매니저가 부인을 했습니다. 네, 사실 무근이고 그런 적이 없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뒤에 또 다른 제보자가 등장을 해요. 그럼 거짓말이었습니까, 그게? 네, 그래서 지금 그 매니저는 회사를 퇴사한 상태입니다. 그래요? 네. 그러면 제가 이렇게 즐거운 뉴스는 아니지만 남배우님께 노래 부를 기회를 좀 드리겠습니다. 광희 씨의 노래를 부를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허를 치고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노래입니다. 이 노래 부를 기회를 거부하시다니. 이거 참 의외의 상황이네요. 광희 씨 노래 나올 줄은 이 작가님이 없어서 마을에 평화가 왔다고. 굉장히 김하진 기자나 저나 또 우리 손소 변호사님 우리가 화목하지 않습니까? 마을이 굉장히 평온했는데 갑자기 노래를 시키시니까 결국 광희 씨 노래는 모르는 걸로 아까운 기회가 지나갔네요. 깜짝 놀랐습니다. 이건 2절까지 들으려고 그랬는데 아쉽습니다. 네. 그런데 이번에 그 광희 씨 매니저의 그 퇴사 이 논란을 두고 또 의견이 좀 갈려요. 왜냐하면 연예인 매니저는 연예인이 아니지 않느냐. 그리고 또 과거에 잘못된 행동을 했다 하더라도 한참 시간이 지났는데 이걸 다 들추어가지고 결국은 방송활동 못하게 아예 연예계 떠나게 만드는 게 옳은 행동이냐. 여기에 대해서는 또 찬반이 좀 갈리는 것 같습니다. 기자님 어떻게 보세요? 네, 그렇고요. 근데 말씀드린 대로 우선 연예인이 아니라는 점은 명확하지만 그 프로그램 자체가 매니저가 거의 주인공인 프로그램인데다가 매니저분들이 좀 인기를 얻으면서는 스타와 같이 동반 CF 촬영까지 하고 그리고 또 어떤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하기도 하는 등 좀 준 연예인 위주의 좀 활동을 하기도 해요. 그래서 이 처음에 폭로했던 제보자 같은 경우에는 인기를 많이 얻어서 다른 매니저들처럼 동반 CF를 찍을 걸 생각하니까 피가 거꾸로 솟는다 이런 표현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요. 그럼 이 방송은 이제 어떻게 됩니까? 방송은 우선 1회분이 남았는데요. 그건 최대한 광희 씨가 굉장히 열심히 찍었기 때문에 방송을 내보낸다고 해요. 그런데 그 매니저분의 분량은 좀 가급적 편집을 할 방향이라고 하는데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마포대로님께서 손소 변호사가 광희 누군지 모르는 것 같다. 광희 노래라니 제국의 아이들도 아니고 하는데 알죠, 제국의 아이들. 그 말씀을 드린 건데 남태호 배우가 몰라서 지금 이런 일이 생겼는데요. 기회는 계속 있습니다. 기대해 주세요. 기다려 주세요. 제가 모르는 게 큰 문제가 안 되는 게 광희 씨가 노래를 했다는 그 사실 자체를 많은 분들이 기억조차 잘. 아무튼 아쉬운 기회가 하나 지나갔지만 기회가 또 있습니다. 오늘 준비하고 계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 소식은 아이돌 그룹 남녀공학 출신의 배우 차주혁 씨의 마약 투약 혐의 구속 소식인데요. 일단 좀 범죄 사실을 말하기 전에 남 배우님, 남녀공학의 노래 부를 기회 드리겠습니다. 제목까지 알려드릴게요. 제목이 남녀공학이면 뭡니까? 수업. 이게 갑자기 포크송으로 가시면 어떡합니까? 삐리뽐 모르세요?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이거 참 기자님 아시네요. 기자님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제목도 좀 생소한데. 모르시는 척을 하십니까? 하여튼 남녀공학이 삐리뽐이라는 노래를 발표했었는데
그때 활동이 금방 끝났어요. 네, 맞습니다. 왜냐하면 멤버 이름이 열혈강호. 네, 당시 활동명이었죠. 네. 그 열혈강호의 어떤 그 과거 이제 범죄 사실이 드러나면서 네. 활동을 급히 접고 말았는데 그 열혈강호가 바로 차주혁 씨입니다. 이름을 바꾼 거죠. 네, 그리고 연기자로 전향을 해서 뭐 드라마에도 출연을 하기도 했는데요. 이미 뭐 한국과 네덜란드를 오가면서 13차례나 마약을 흡입한 혐의를 받고 있어요. 네. 그래서 최근에 출소를 했는데 한 달도 지나지 않아서 다시 마약에 손을 대면서 또 화제의 주인공으로 떠올랐죠. 아이고, 참 안 좋은 소식인데, 그런데 남 배우님, 이 네. 차주혁 씨가 뭐 마약뿐 아니라 음주운전 전과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예, 이 친구가 워낙 뭐 다양하게 많이 네. 이 사고를 쳤더라고요. 그래서 뭐 2016년 10월에 이제 예. 서울에서 예. 뭐 사람 다치게 하기도 하고요. 예, 네. 그렇기도 하고 뭐 마약 그다음에 네. 또 이제 일선에 나오는 얘기들 뭐 음주운전 전과도 있고 당연히 그리고 또 다른 논란까지 있어서 네. 굉장히 지금 그리고 그 음주운전은 이제 벌금 100만 원, 약식명령 처분 받았고요. 네. 그래서 사실은 그간에 계속된 악행이 결국은 이렇게 마약 투약 혐의로까지 구속에 이르게 네. 된 게 아니냐. 네. 예, 그런 느낌 드네요. 기자님이 배우 차주혁 씨가 이제 연예계에 복귀하는 거는 좀 어렵게 되겠죠? 더욱더 어려워지겠죠? 네, 아마 뭐 큰 가능성은 저는 없다고 봅니다. 네. 네, 그렇구나. 이거는 네네. 더 이상 학교를 다닐 수 없겠네요. 남녀 공화가 아니라 뭐 네. 어디라도 다닐 수가 없네요. 이게 네. 노래도 찾았습니다. 삐리뽐 빼리뽐 삐리뽐 쉽네요 노래가. 약간 좀 굉장히 있네요. 그렇군요. 약간 그 창 같기도 한데. 예, 아니 뭘 불어도 창처럼 들리니까. 그 제 창법이죠. 알겠습니다. 차주혁 네. 씨는 이제는 안 되겠다. 어렵다. 예, 저도 남녀공학 노래는 안 되겠다. 안 되겠다. 예, 저도 못해서 구속될 것 같습니다. 깔끔한 포기를 해주셨습니다. 이건 포기합니다. 네. 하지만 기회는 많이 남아 있습니다. 찬스 한 번만 더 쓰겠습니다. 아직도 있어요. 예. 왜냐하면 마지막 주제가 바로 가요 관련된 거기 때문인데요. 그렇군요. 예, 연말 시상식 시즌이에요 지금. 네, 그렇죠? 딱 근데 시즌이죠. 네, KBS 가요 대제전 큐시트. 네. 큐시트가 뭐예요, 근데? 큐시트가 이제 그 가수들이 출연해서 어떤 노래를 부르고 어떤 무대를 꾸미는지를 미리 네. 보여주는 뭐 앞서는 콘티 같은 거죠. 네. 몇 분에서 몇 분까지 누가 어떤 노래 부른다. 뭐 이런 계획표죠. 네, 그렇죠. 네. 스태프들과 공유하는 계획표죠. 네. 그런데 이 계획표가 사전에 유출됐다. 네. 그래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어떤 논란이에요? 어제 KBS 가요 대축제의 리허설이 있었거든요. 근데 네. 리허설의 큐시트가 유출이 된 건데요. 네네. 사실 이 앞전에 크리스마스에 SBS에서 가요 대전이라는 가요 시상식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도 큐시트가 유출이 돼서 그 엔딩 가수 논란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네네. 이번에도 KBS에서는 어떤 가수가 엔딩을 할까 하는 관심이 좀 집중되면서 네. 큐시트 그 유출 사고가 굉장히 주목을 받았는데요. 그래서 어제 리허설 하는 모든 곡들이 다 네. 공개가 됐고 어떤 스페셜 무대가 있는지도 다 공개가 된 상태여서 예. 사실 좀 기대치가 좀 많이 떨어진 상태죠. 네. 트와이스, 워너원, 레드벨벳, 세븐틴, 여자친구, B2B, 빅스, AOA 굉장히 많은데 네, 30팀 네. 정도가 출연합니다. 그중에 이제 보통 최근에는 요즘에는 방탄소년단 아니면 엑소 둘 중에 한 팀이 마지막 무대 서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SBS 같은 경우에는 엑소가 마지막 무대를 장식을 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두 그룹 팬들끼리 어떤 감정 싸움도 있는 것 같고 그런데 이번 그러면은 이 가요 대축제는 마지막 무대 누굽니까? 이번에는요, 방탄, 엑소, 그 다음 네. 김연자 씨의 아모르 파티가 마지막 무대였고요. 남배우님 네. 가시죠, 아모르 파티. 이게 뭐 중요한 기사에 대한 얘기는 없고 바로 노래로 가야 됩니다. 바로 가죠. 예. 이거 네. 자신이 없는데. 그래요? 예. 네. 근데 표정은 좀 자신감이 좀 차 있어요. 네. 이제는 더 이상 이게 자신이 없네. 슬픔이여 안녕 왔다갈 한 번의 인생아 연애는 필수 결혼은 선택 가슴이 뛰는 대로 가면 돼 눈물은 이별의 거품일 뿐이야 다가올 사랑은 두렵지 않아 아모르 파티 쿵따라따 쿵따쿵따 아모르 파티 쿵따라따 쿵따쿵따 쿵따라따 쿵따 더 하세요. 아모르 파티 예, 아모르 파티가 원래 운명을 사랑해라. 운명을 사랑해라. 분노마저 사랑해라. 분노마저 사랑해라. 네, 운명과 분노. 운명과 분노를 사랑해라. 갑자기 좀 기분이 제 기분이 좋아지네요. 네, 제가 뭐 타겟을 정확히 알고 얘기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역시 좀 노래가 잘 불러서 기분이 좋으신 것 같아요.
그런 것보다 이제 제가 그래도 평소보다 오늘 생각을 많이 갖추고 나왔습니다. 어떤 생각으로요? 손소 변호사와 함께 제가 출연하기 때문에 손소 변호사를 좀 업시켜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좀 갖고 있었고. 처음에 좀 오자마자 하시지 다 끝나가지고. 그런가요? 아직 시간이. 근데 1분 30초 남았어요. 이 작가 없는 상황에서 또 나름대로 우리 빈집에서 열심히 놀아보자 이런 생각을 갖고 왔었죠. 두 분께 궁금한 거 하나. 또 연예부 기자님이시니까 더욱더 궁금한데요. 혹시 12월 31일 마지막 밤에 댁에 계시다면 TV로 어떤 시상식을 주로 보세요? 궁금해요. 저는 매년 그 마지막 날은 지상파 3사 방송국에서 전부 다 시상식을 하거든요. 전 세 개 다 돌려가면서 봅니다. 돌려가면서? 네. 남배우님은요? 그날 댁에 계십니까? 저는 사실 거의 그 시상식을 안 봤기 때문에 내용을 잘 모릅니다. 그리고 그냥 지나가고 어쩌다가 운이 좋으면 보신각 종소리 정도. 그래요? 그 정도 듣고. 아니 지금 피디님이 글 남겼는데 그날 회식한다고 남배우님 연락 못 받으셨습니까? 저는 전혀 연락을 받지 못했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거 진짜. 저는 아마 내놓은 사람으로 보는 것 같아요. 괜찮아요. 오늘 노래 많이 부르셨으니까. 다음 주에 이동영 작가가 왔을 때 또 어떤 문책이 있을지 상당히 두렵습니다. 문책이 좀 저까지 올 것 같네요. 저도 좀 두려움이 이제 생기는데요. 금요일만이라도 손소 변호사와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제가 소화하지 못할 정도로 많이 요구하시는 이런 경우는 살다 처음입니다. 저도 약간 좀 실망했어요, 아까. 저는 다 나올 거라고 기대하셨구나. 그러니까요. 주크박스, 인간 주크박스, 남태우 배우. 약간 좀 실망했지만 또 다음 주도 기대해 보겠습니다. 평소에 너무 많이 막혔기 때문에 오히려 방심했던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사실 아까 처음에 추모곡으로 잠깐 무리를 일으키면서 들려드렸는데, 전태관 씨, 세상을 떠난 전태관 씨를 추모하면서요. 봄, 여름, 가을, 겨울에 어떤 이의 꿈 들으면서 오늘 방송 마치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함께해 주신 남태우 배우 그리고 테나시아의 김하진 기자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